자, 신중년 사용활동 시간 인정 기준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번역을 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5매입니다. 또는 A4 한 매입니다. 자, 이때는 A4의 글자 포인트 크기가 15포인트입니다. 15포인트. 이 한 매를 2시간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가 및 대필가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 한 매를 1시간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드립니다. 자, 활동 내용에 따라서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운영기관 승인이 받은 경우 월 120시간 이상 참여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원금 지원 인정기간은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2020년 중에 활동에 한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2019년은 안 됩니다. 그리고 활동의 종료는 운영기관이 별도로 공지하는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활동을 더 하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480시간이니까 한 400시간 정도 했는데 운영기관에서 활동을 중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 중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운영기관과 이렇게 마찰이 생겨서 강의를 한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 오십니다. 480시간이라는데 왜 운영기관에서 활동을 그만하라고 하느냐?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활동하시는 게 내한테는 너무 건강에도 좋고 즐겁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활동하시는 거 참, 어떤 자기 성취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운영기관에서 내려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한테 지원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이렇게 소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참여자 선생님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480시간이 아니라 400시간으로 이렇게 또는 300시간으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거 꼭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운영기관에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운영기관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참여자 본인이 사망, 후유장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해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만약 사고가 났다. 이거 보험 혜택 못 봅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에 활동을 할 경우에 지정된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이외에서 사고가 났다.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참여기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차를 좀 이렇게 옮겨달라고 했다. 자, 근데 활동 시간인데 그 차를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만약에 안에서 접촉 사고가 나서 목이 삐걱했다. 자, 이거 활동 장소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거 혜택 못 봅니다. 자, 그리고 상해보험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가입됐다 했을 경우에는 2개 혜택 못 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관련된 사고 발생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참여 선생님은요, 법정 대리인이나 상속인을 통해서 진단서나 사고 경위서, 진료 비용,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운영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좀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가끔씩 쓰러지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자, 그때는 이렇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활동 종료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자, 우리 선생님들이
참여기관 활동협약서에 명시한 목표를 달성했다. 목표 달성하면 활동 종료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동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활동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정해진 그 기간 동안에 참여기관과 협의한 그 기간 동안 활동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을 인해서 중간에 그만두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기에 활동을 중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활동 종료 사실을 운영기관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은 참여자에게 미지급된 참여수당과 활동실비를 정산하여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확인 요청을 할 경우, 자, 실적 확인서. 우리 참여자 선생님이 어느 참여기관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셨다, 사용 활동을 하셨다, 이 실적 확인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제출할 경우에 그때는 이렇게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는 창업, 취업 지원 및 자원봉사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선생님이 본 사업 참여를 마치면 사회적 기업 창업을 희망하신다 할 경우에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창업 정보 등을 이렇게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것. 안내받는다는 게 아니라 안내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취업 지원 안내. 자, 참여자 선생님은 본 사업 참여를 마치면 취업 희망자에 대해 장년층 대상 취업 지원 제도 및 고용센터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네 번째 강의를 할 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급 자원봉사를 하시겠다. 자, 사회봉사활동 요거 마치시고 무급을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업급여 수급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자, 실업급여를 받으실 경우에는 이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어떤 그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 참여이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취업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업급여 받는 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당연히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실업급여 받으시는 선생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여기관에서 이 노력한 이 확인서를 받아간다.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취업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페이지 26에 신중형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전반적인 추진 체계를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운영기관이 사업 공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참여자 선생님이 신청서, 첨부서를 제출하죠. 그리고 참여기관도 신청서, 첨부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운영기관이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참여 선생님이 기술 자격이나 또는 전문성이죠. 또는 경력을 이렇게 심의를 해서 참여 승인이 났다. 그리고 참여기관의 승인도 운영기관에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참여자 선생님과 참여기관에 대한 DB를,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구축합니다. 구축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 참여자 선생님과 참여기관을 연계를 합니다. 연계를. 그래서 연계가 성공이 됐다. 이것도 성공이 됐다. 자, 그러면 우리 참여 선생님은 상해본 가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주민 등록증이나 그런 거 이제 복사를 아마 해서 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6페이지 그대로 또 이어서 자, 그래서
연계가 이렇게 승인이 나면 우리 참여자 선생님한테 추가 서류 작성 보완, 추가 서류를 더 가져오라 또는 작성 보완을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운영기관에서는 미흡한 서류를 보완을 해서 연계를 완료를 짓습니다. 지으면은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사전직무교육 이수 8시간이죠. 전년도에 교육받으신 분들은 4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신중년 사용원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때 신중년 사용원 활동 진행을 하면서 월별 활동 내용 확인 및 서명을 받고 이때에 우리 선생님들이 활동을 잘 하시냐에 대해서 운영기관에서 만족도 조사를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활동 실비하고 참여 수당을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내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이 현장 지도 점검합니다. 그리고 참여활동 실적 및 지원금 신청서를 이렇게 참여기관이 제출하도록 현장 지도 점검을 하고 참여기관은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이 활동 실적 보고 그다음 지원금 신청서 제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운영기관에서 실을 이렇게 내려드리죠. 이렇게. 그리고 활동 종료를 합니다. 자, 활동 종료는 참여기관에서 활동 종료를 운영기관에 이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에서는 우리 참여 선생님이 사후관리를 하는데 뭐 자원봉사를 다 하시겠다 하면은 행정자치부에 자원봉사센터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고요. 또는 구직이나 취직 등 이런 것도 또는 창업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운영기관에서 해드립니다. 자, 참여자에게 필요한 팁이 있습니다. 페이지 27.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신청서 작성이 자신의 경력과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면은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활동하고자 한 어떤 그런 기관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활동 및 사전직무 교육. 신중년 사용원 활동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음가짐. 사회공헌 활동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 우리 선생님들이 봉사활동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는 마음의 자세. 우리 선생님들이 예전에 나는 어디에 부장이었어. 또는 예전에 나는 선생님이셨어. 나는 뭐 어디에 공지에 근무하셨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선생님들 자아실현, 성취감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자의 능력 범위에서 수행,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능력 범위 밖이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이건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죠? 그걸 그죠? 나는 해보겠다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결과도 좋지는 않습니다. 꼭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활동을 수행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활동 종류에 앞서 간단한 워크숍을 통해 활동 수기를 이렇게 남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먼 훗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한 80 넘으셨을 때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 참여기관에서 대상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참 보람 있는 일들을 했네, 그죠? 이런 좋은 추억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활동 수기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활동하시면서 개인적인 일 또는 참여기관의 비밀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참여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협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는 마음가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28에 활동 분야가 이렇게 세세하게 경영 전략, 마케팅, 홍보, 인사 노무, 재무, 회계, 금융, 외국어, IT 정보와 문화예술, 행정지원,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느냐, 저 페이지 28에 도표화된 그 활동 분야가 있으니 우리 선생님들 이걸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희반행위 위험벌 조치 기준입니다. 자, 부정수급. 아주 중요하죠. 페이지 29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운영기관은 우리 참여자 선생님 그리고 참여기관이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서 정기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시 사실조사 후에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조사는 사전고지를 원칙으로 하나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사전고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근데 불시에 점검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참여자 및 참여위원은 부정수급 조사에 적극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하라 근데 제출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라 했는데 2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는 지원금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당해 참여자와 참여기관에 대해서 연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자, 부정수급의 판단 기준 그 사례에 보면요. 자, 참여자 선생님이 부정수급 어떤 경우냐?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로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경력증명서를 이렇게 제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갖다 경력증명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한다고 말씀을 하고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그리고 교육도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교육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활동을 하시면서 경력증명서를 갖다 드릴게요 했는데 제출 안 하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어찌 됩니까?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근로자 신분을 속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죠? 자, 어디에 하루에 이제 8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찌 됩니까? 그죠? 문제가 되죠. 그죠? 그리고 다른 재정 지원 활동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것. 자, 요거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고용노동부의 사회원 활동 지원 사업에 내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 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내일이 아니고 모레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활동을 하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행정적인 착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착오로 내일 고용노동부에서 활동을 하는데 행정적인 착오로 보건복지부 활동이 내일로 이렇게 서류가 처리됐다. 자, 이런 경우 어찌 되겠습니까? 부정수급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의도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도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선생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재정 지원 활동 지원 우리 참여 선생님들이 1000명 중에 한 3명, 4명 이렇게 참여 선생님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거 부정수급이 되니까 요즘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참여기관이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로 기존에 채용한 근로자를 본사업 참여자로 참여시키는 경우. 자, 기존에 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참여기관에. 자, 그런데 이 지원금 받겠다 해서, 그죠? 기존의 근로자를, 그죠? 여기에 사회공 활동 참여자를 이렇게, 그죠? 등재를 해서, 그죠? 사회공 활동 참여하기 및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어찌 됩니까? 이것도 부정수급이죠. 이것도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는, 그죠? 참여금지 기간 중 활동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지급된 지원금 반납 회수합니다. 그리고 여기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부정수급액에 대해서 5배까지 이렇게 제재 부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이렇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금지가 됩니다. 자, 2년이 경과하더라도 보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참여가 금지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운영 지침 등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참여자는 당해 지원금을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내역 허위 기재, 참여기관 활동을 했는데 내역을 허위 기재했다든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당해기관의 사업 참여를 2년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년 페이지 30에 나와 있습니다. 신중년 사회문활동 지원사업 협약 지침을 위반한 경우 유형별 조치 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 지시가 되고요. 경고, 지원 중단, 부정수급의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하나의 행위가 다른 여러 개와 이렇게 연계가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하나의 부정행위가, 위반행위가 각각의 이렇게 위반으로 이렇게 취급이 된다는 거. 이것도 꼭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이후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5배까지 이렇게 제대로 부감이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 30에 보면은 기부금 강제 징수 사례. 자, 우리 선생님 읽어보시면은 참여기관이 참여자 선생님들을 사회문 활동에 참여를 전제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받는 활동 실비와 참여 수당을 기부금을 강제 징수하는 거.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관들이 없습니다. 근데 혹여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기부금 강제 징수 사례도보다 부정수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참여기관은 강제 기부금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금 부정수급에서 허위 요약을 이렇게 해보면요. 실적 등 지원금 서류 허위 제출했다든가 신청서를 허위 제출했을 경우, 그리고 타 재정 지원 활동 지원 사업 중복 참여 안 된다 그랬죠. 중복 안 됩니다. 경력 허위. 그래서 이제 조치는 사회문 활동 지원 협약을 해지를 하고요. 부정수급의 환수, 지원 중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년간 사업 참여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전 직무 교육, 미수시 1차 주의 및 지원금 이해, 2차 경고 및 지원금 이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원금이 이제 나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교육은 활동기간 종료 시점까지, 그죠? 이 기초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기타 참여자 관리 부적정할 경우에는 1차 주의, 그죠? 2차 경고입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의 참여자 관리 부실로 인해 참여자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방관서 판단에 따라 운영기관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렇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관계서류 비치 위반,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과 그다지 이놈은 운영기관 이게 이제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단순 착오에 따른 위반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지도, 그죠?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단순 착오 발생합니다. 자, 이건 현장 지도로서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착오 없이 잘해 주십시오. 현장 지도를 이렇게 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 행위에 해당되면 각각 위반으로 본다는 거. 위반 행위로 인한 참여 제한 시 다음 연도 사업에 참여에 제한을 둔다는 거. 자, 타재정 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에 따른 부정수급 사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산의 박모 씨는 타재정 지원 일자리 이 중복 참여가 제한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인지하지 모르고 아동 안전 지킴이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하여 중복 활동비 전액을 환수한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동 안전 지킴이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사 몇 개입니까? 세 가지잖아요. 고용노동부까지 하면 세 가지 안 된다고 해서 두 개는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중복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죠? 전액 환수 조치가 되고, 그래서 심한 경우는 2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일자 사업별로 참여 제한에 대한 요건이 나름으로 반드시 개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재택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9시부터 예를 들어서 1시까지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그 날짜, 그 시간대에. 근데 이 시간에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갔다. 깜빡 잊고 교육을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으러 갔다. 이거 전산에 뜨면 어찌 됩니까? 사회복지활동 재택근무 시간인데 주민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 이거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시간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신중년 사회복지활동 참여자 우수 사례. 우리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김모 씨는 아나운서 15년의 경력을 살려 지역 방송에서 방송 진행, 대본 작성, 음악 선곡, 게스트 섭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54세 되신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 모모 씨 선생님이 62세인데 교육 강사 10년 경력을 활용해서 비영리기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구연, 예절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보람있는 일을 하시죠. 자, 그리고 만 56세 됐습니다. 은퇴 전 상담교사 경력을 활용을 해서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상담 멘토링과 학습 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 요 내용들을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참여기관 활동을 하시기 전에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